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올려드리는 건강매거진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화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으로 찾아올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좀 무릎이 아프셔서 고민이 되셨던 분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어떻게 좀 치료를 받아야 할지 궁금한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요. 2부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백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에 또 새롭게 생활을 꾸려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쉼없이 그동안 일을 해왔다 보니까 막상 이제 퇴직 후에는 어떻게 좀 생활을 해보려고 했더니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부터 55세 이상의 약 80%가 앓고 있을 정도로 5060 세대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분께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서울적 02-6677-0012번 지금부터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재영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풍의 계절이 오면서 등산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관절이 약한 갱년기 여성에게는 하지만 이 등산이 무릎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등산이라는 운동은 그 야외에서 즐기는 그 유산소 운동으로서 그 하체 관절의 운동과 그다음에 하체 근육의 발달에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또한 숲속길을 걸으면서 그 엔돌핀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그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등산로는 급경사나 또는 이제 그 아주 턱이 높은 계단, 네. 그러한 그리고 또 울퉁불퉁한 그러한 등산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하산을 하실 때, 산에서 내려오실 때 관절에 아주 많은 하중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그 등산을 하실 때는 오히려 그 관절에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그 갑자기 이제 날씨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네. 쌀쌀한 날씨에는 관절 주위가 뻣뻣하게 관절 근육이 굳으면서 관절에 전해지는 압력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등산을 부득이하게 가실 때는 특히나 그 하산을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쉬면서 내려오실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이제 요즘 몸이 좀 찌뿌둥하니까 등산 가서 몸 풀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무릎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절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아무래도 노화가 주된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관절염의 말 그대로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 이제 퇴행성 가장 그 많이 그 노화에 의해서 과사형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외상이나 아니면 가족력에 의해서 뭐 변형이 있는 경우 또는 비만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많이 사용해서 오는 퇴행성에 의해서 가장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노화를 비롯해서 뭐 외상이나 가족력 등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6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2배 정도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좀 많이 노출이 되게 되는 걸까요? 예, 뼈나 관절, 그다음에 관절을 보호해주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는 성호르몬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남성의 같은 경우에는 성호르몬이 70세 전후까지 천천히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50세를 전후해서 그 폐경기를 맞이하면서 여성 성호르몬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갱년기, 폐경기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 여성분들은 계속해서 가사일이나 사회에 노동을 하면서 장시간 한 자세로 서 있거나 아니면 쪼그려서 일하는 관절에 안 좋은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서 관절염이 2배 이상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제 호르몬이 원인이다라고 하셨는데 가사일 같은 경우는 쪼그려 앉아서 그 뭐 이렇게 걸레질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무리가 될 것 예, 같네요. 한 자세로 뭐 반찬이나 설거지하는 경우도 안 아, 좋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무릎이 아플 때 다 퇴행성 관절염인 것 같다라고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자료 그 차트에서 보시듯이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거죠. 뭐 심한 경우는 붓고 열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무릎이 뻣뻣해서 잘 안 구부러지는 경우도 있겠고,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또 일기예보관처럼 그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통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제 뭐 소리가 나기도 하고 통증이 심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닌지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보면요, 그 보통 걷고 나면 휴식을 취하고 나면 되게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릎 통증이 걷고 나서도 한 2, 3일 이상, 뭐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와 틀리게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통증이 온다. 아니면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오거나, 이럴 때는 이제 무릎 관절염을 의심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이제 관절염이 더 진행될 경우에는 그 차렷 자세로 섰을 때 무릎이 변형이 되면서 점차 O형다리로 발전해서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관절이 많이 휘어 있거나, 또는 무릎을 앉거나 이게 누워서 다리를 펴봤을 때 무릎이 완전히 안 펴져서 오금이라고 하죠. 무릎 뒤가 완전히 안 닿고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무릎이 뜰 경우에는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해서 가까운 그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이제 TV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앉으셔서 다리를 이제 쫙 펴보시고 뒤에 이렇게 무릎이 좀 닿지 않을 경우에 네. 그럴 경우 이제 퇴행성 관절염 좀 의심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가운데 내려갈 때 좀 더 심하다고 했는데 올라갈 때는 통증이 없더라도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예, 주로 계단을 오를 때 아프신 거는 관절염보다는 무릎 주위에 그 인대라든지 힘줄의 염증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네. 하중이 많이 가는 시기에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 비탈진기를 내려갈 때 아프신 경우에는 주로 연골이 없거나 아니면 연골판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계단 오르막 내리막에서의 그 통증의 유형에 따라서 또 다른 감별 진단이 되겠습니다. 나는 계단을 오를 때 너무 무릎이 아프더라 하시는 분들보다는 계단을 내려갈 때 좀 통증이 심하셨다면 나 퇴행성 관절염 아닐까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해 주신 뭐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다든지 소리가 굉장히 나면서 뭐 통증이 심하다든지, 지금 이제 이런 사항들에 좀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뭐 병원 가보지 못한 어르신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나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을지 고민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편안하게 궁금한 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 보면은 그 다리가 나도 뭐 젊었을 때는 굉장히 곧았다 하셨는데 점점점 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다리가 휘어진 분들도 퇴행성 관절염 때문인가요? 예. 근데 젊어서부터 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휘어 있다고 해서 O형다리라고 해서 다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무래도 다리가 휘어 있게 되면 어느 한 부분에 체중이 쏠리기 때문에 관절염의 발생이 몇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관절의 마모가 진행되면서 점차 더 휘인 정도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에 저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치료에 아주 중요한 그 관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리의 관절이 점차적으로 휘일 때는 퇴행성 관절을 의심해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닌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지 이 부분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병을 찾으시면 뭐 전문의가 일단은 그 진찰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흔하게 시행하는 것이 이제 엑스레이 검사시죠. 근데 엑스레이는 서서 촬영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퇴행성 관절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엑스레이만으로는 요즘에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의 관절염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 약물 치료나 아니면 그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관절의 운동 제한이 심할 경우에는 조기에 MRI 촬영을 하셔서 본인의 관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상에서는 거의 정상처럼 보이세요. 그런데
유달리 무릎에 붓기도 심하고 관절 운동 제한도 심해서 촬영한 MRI상에서 보시면 뼈에 그 멍이 들 정도로 심한 관절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보면 이와 MRI 소견과 같이 막 지금 막 연골이 막 파괴돼서 부스러기가 등이 빠져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심한 경우에서도 엑스레이상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만약에 증상이 심하시거나 관절이 좀 그 유달리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조기에 MRI를 찍으셔야 정확한 관절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엑스레이까지만 찍고 나는 뭐 문제가 없다더라. 근데 뭐 계속 통증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은 MRI로 단계를 좀 넘기셔야겠네요. 예. 지금 이제 촬영 방법을 설명을 하실 때 엑스레이를 서서 촬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꼭 서서 촬영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퇴행성 관절염일 때 같은 환자의 같은 시기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누워서 촬영했을 때 경우에 보시면 무릎 네. 안쪽에 관절염이 관절의 간격이 잘 벌어져 있는 소견을 보여서 네. 이게 정상처럼 판독이 되지만 서서 촬영했을 때 보시면 거의 관절이 맞닿는 소견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절 간격이 엑스레이상 보이신 관절 간격은 관절의 연골과 또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그 구조물 두 가지로 의해서 관절 간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워 있을 때는 그 관절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체중이 안 가서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고 좀 약하게 자꾸 진단이 돼서 정확하게 증상과 맞지 않게 진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서 촬영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환자가 내가 서서 촬영해야 한다라는 걸 좀 알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누워서 촬영했을 경우에는 서서 찍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엑스레이 촬영에 이제 보통 뭐 누워서 촬영을 하는 뭐 그런 병원들도 있을 텐데 무릎에 관련된 경우에는 서서 촬영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병원에 가실 때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할지 뭐 이런 부분들 함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방송을 보시면서 현재 무릎 통증으로 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또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증이 이어지고 계시다면 궁금한 점 저희와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걸려온 전화 연결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엄마가 올해 나이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네. 그 예전에는 괜찮으셨는데, 다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퇴행성 관절염 때문인지, 뭐, 통증이 있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 그냥 뭐, 한 시큰거리는 정도? 그 정도인데, 이게 다리가 휘면은 퇴행성 관절염일 수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랑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과 바로 연결을 해드려 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이 뭐 무릎 안쪽에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가요? 그러시진 않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좀 뻣뻣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외에는 뭐 통증이 있다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예. 그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네네. 뭐 촬영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지만 네. 어머님 연세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0세가 넘어가시면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면서 골다공증과 함께 근육도 퇴행성을 위해서 점차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주무시고 일어나면 관절을 쓰고 나면 오히려 괜찮지만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조조강직이라 해서 무릎이 뻣뻣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휘어 있다고 무조건 다 관절염으로 가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진단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문의하신 분의 그 상태로 봤을 때는 무조건 관절염이라고 보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 경우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다른 원인들이 좀 대표적으로 질환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1번이 이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부모님이 특히나 이제 목의 유전에 의해서 어머님이나 이모님들이 무릎이 많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네. 되게 유전적인 원인에서 오형다리로 많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그럼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좀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분이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셔도 되는 걸까요?
그 O형 다리로 휘어 있을 때 무릎 내측에 주로 통증이 오고 그 활동을 하고 나서 그 통증이 오래 간다면은 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네. 그 아까 문의하신 분처럼 그냥 뻣뻣한 정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치료라는 게 뼈를 건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통증 갖고서는 반드시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바깥쪽으로 다리가 좀 휘어지고 있는데 통증은 없고 약간 시큰거리다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통증이 아직은 뭐 많이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관리를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 02-6677-0012번 전화 계속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는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많은데 치료에 좀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단계들로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관절염으로 진단이 되셨는데 비교적 초기의 관절염이라고 병원에서 진단했을 경우에는 네. 일단 그 체중의 감량과 운동 이러한 그 교육만으로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의 평균 체중을 5kg 정도만 빼도 그 약을 안 먹어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논문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 체중과 근력 운동을 그 처음에 그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에는 그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어느 정도 그 진행이 되신 경우에는 뭐 흔하게 시행하시는 물리치료나 또는 더 그 이런 물리치료나 약물 치료에도 반응을 안 할 경우에는 연골 주사나 프롤로 주사 같은 관절강내 주사 치료도 이제 요즘에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보존적 치료에 3개월 동안 치료를 해도 네. 그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에 개발된 유전자 변형 주사 치료제를 1회 주사만 해도 3년 정도는 이제 그 통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치료 방법도 최근에 나와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를 열심히 치료를 했어도 그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을 줄 정도로 이제 그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수술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치료는 아주 간단하게 시행하는 그 관절경 수술서부터 그 관절을 아주 갈아 끼우는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다양하게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설명해 주신 치료법들을 보니까 뭐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충격파, 뭐 굉장히 뭐 프롤로 주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좀 들어본 사항들이 있고 유전자 주사 치료는 이제 최근에 등장을 했다고 했는데 또 원활하게 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치료 방법들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분명히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받으셔도 이제 별로 차도가 없으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어느 정도 단계에서 어떤 치료들 받으셔야 하는지 저희가 설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걸려온 전화 저희가 연결을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전화에 조금 걸려온 전화에 연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내용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방법 중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관절경 수술이 있었는데 관절경 수술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관절경 수술은 이제 그 무릎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한 1cm 이하의 그 작은 상처만 내고 수술하게 되고 네. 또 빠른 사회생활을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간단한 수술이어서 그 인데 반해서 관절염 자체를 호전시키거나 아니면 관절염을 진행을 중단시키는 그러한 그 치료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시행하시게 되는데 좌측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연골에 그 퇴행성 변화가 있고 연골판에 주 갈라지고 찢어지는 이런 퇴행성 파열 소견일 때는 가급적이면 수술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퇴행성 파열일 때 수술을 하시게 되면 네. 오히려 관절염이 더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혹 그 더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 오히려 급성 파열 이렇게 그 급성으로 찢어서 연세가 아무리 많으시다 하더라도 연골판이 찢어서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어서 관절과 관절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에는 관절염이 확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지만 이런 퇴행성 파열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수술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권유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퇴행성 파열이나 급성 파열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진다라고 하셨는데 관절경 수술은 좀 간단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관절염 자체를 좀 개선시켜 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좀 단점인 것 같은데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그 관절 자체 연골하고 이런 상태도 중요하지만 관절 내 환경도 중요하지만 관절의 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다리는 X형 다리로 휘어 있으면 무릎의 외측으로 하중이 많이 쏠려서 외측으로 관절염이 오시게 되고요. 네. 좌측 다리처럼 O형 다리로 휘어 있게 되면 무릎 안쪽으로 하중이 많이 가서 안쪽에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이 올바르지 않으면 관절염으로 확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게 이런 교정절골술 시행해서 그 몸에 축만 바르게 하더라도 기능이나 통증이나 모든 면에서 호전이 돼서 아주 뭐 정상처럼 생활할 수 있게끔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치료에는 이제 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릎 통증이라고 하면 뭐 거의 대부분 다 겪어보는 통증이기 때문에 좀 쉽게 여기고 치료를 좀 미루다 보니까 치료 기간이 평균적으로 뭐 5년 이상 걸린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을 말기까지 방치한 경우에 뭐 계속해서 미루고 병원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 관절이 너무 심하게 관절염이 진행되어서 관절을 이제 거의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인공관절 치환, 새로운 관절을 이제 만들어 드리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인공관절 치환이라는 거는 이제 뼈를 깎아서 대퇴 쪽에 금속으로 된 삽입물과 그다음에 경골 쪽에 또 금속으로 된 삽입물을 끼워 놓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빈 자리에 폴리에틸렌이라는 특수 플라스틱을 끼워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폴리에틸렌이라는 특수 플라스틱이 수명이 있어서 보통 15년이나 20년 정도의 기계적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관절 수술이 큰 수술이기 때문에 한 차례 수술로 끝내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65세 이후에 고령의 환자에게만 권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여러분들 많은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연결해서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61살인데요. 네, 어머니 지금 옆에 TV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줄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다리에요. 이렇게 걸어다니면 자꾸 이렇게 뻑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를 하니까 물이 찼다고 물을 뺐는데요. 네. 이 물 빼는 게 이게 사람들이 자꾸 물 한 번 빼면 자꾸 생긴다니까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물을 빼도 이렇게 아파요 지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했는데도 지금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쪽 무릎에만 물이 차시나요? 네, 오른쪽이에요. 예. 물을 뽑으셨을 때 혹시 색깔을 보셨나요? 색깔 약간 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 색깔을 보셨어요? 예, 노랬어요. 노랗게 약간 노란 나오셨어요? 색깔. 예. 예, 치아 색깔 약간 연한 치아 색깔입니다. 예. 일단 물이 많이 찼을 경우에는 예. 진단과 그 치료를 위해서 물을 한 차례 정도 뽑는 거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핏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피가 네. 아주 많이 섞여서 핏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안에 뭐가 찢어지거나 급성으로 뭐가 진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관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를 촬영을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노란 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중간에 관절경 사진을 보여드렸던 분과 같이 연골 부스러기들이나 연골판에 부스러기들이 차면서 그 부스러기들을 이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절에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물이 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있잖아요. 물이 예. 빠지면서요. 조금 마지막 끝에 약간 피가 약간 보였었거든요. 그거는 주사 네. 바늘이요. 뽑다 보면 마지막에 많이 뽑고 나면 관절 주머니에 있는 주머니가 자극이 되면서 거기에 주머니에 있는 피가 좀 빨려 나오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노란색이 더 중요하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앞서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관절 연골의 부스러기나 이런 게 관절염 자체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 물은 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하신 분처럼 계속 물이 차실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연골이 혹시 파손돼서 계속 나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는 연골판이 어디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MRI를 조기에 찍어서 정확한 상태를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 먹고 주사 맞아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까? 예, 계속 연골이 계속 파손되거나 아니면 연골판 찢어진 게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약을 드셔도
약간의 통증만 좋아지고 물 차는 것도 조금 좋아졌다 또 끊으면 바로 또 물 차고 붓고 그런 게 반복되게 되겠죠. 예, 그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MRI 찍어야 돼, 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예,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물을 빼서 물이 다시 차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기본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고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3세요. 네, 어머님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프고, 네. 또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아프고, 계단 내려올 때 아프고, 안 걷다가 걸으면 이렇게 또 아파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병원은 그냥 연골 주사인가? 한 의원에 가서 연골 주사를 맞았거든요. 연골 주사는 맞으셨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지금 지속되고 예, 있으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과 연결을 해드려 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지금 정형외과 가셔서 진찰을 하실 때 환자분의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1기, 2기, 3기, 4기나 이런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혹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어요. 저 한의원 가가지고 아, 예.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뼈가 자랐다고 그러던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 엑스레이 누워서 찍으셨나요? 혹시 앉아서 찍으셨나요? 누워서 찍었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 뼈가 자라나올 정도의 관절염이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연골이 많이 손상이 됐을 경우가 많으신 거예요. 근데 앉거나 누워서 찍으시게 되면 그 연골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그런 증상들이 보면 상당히 관절염이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시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앉거나 누워서 찍게 되면 그 관절 상태를 너무 적게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계속 그 효과도 없는 관절 주사라든지 아니면 진통소염제만 과량으로 복용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번 다시 정형외과를 방문하셔서 서서 촬영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내용을 살펴드리면서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엑스레이를 서서 찍는 게 좀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정형외과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 방송 시청하시다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저희는 내용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외에 다른 수술 치료들도 있을지 다른 방법들 좀 살펴볼까요? 예. 아까 제가 인공관절 설명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수명이 있으니까 네. 65세 이후에 수술을 하실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살다 보면 이렇게 관절염이 너무 조기에 오셔서 네. 40대, 50대의 나이에도 관절염이 인공관절을 요할 정도로 심하게 진행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아니면 또는 65세가 넘으셨어도 주위에서 인공관절이 큰 수술이라서 그에 따른 합병증을 많이 목격하시고 본인이 인공관절은 절대 싫다 하지 이렇게 하시는 않겠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대안으로 지금 주로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게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좌측의 화면 같이 네. 연골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요. 요 하얀색이 연골이고 요 뼈가 노출돼 있는 빨간 노란색에 보이는 게 거의 이제 뼈인데요. 뼈가 다 예. 있네요. 그 위에 뼈, 아래 뼈 모두 다 이렇게 연골이 거의 없어진 이런 상태에서도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연골을 다 재생을 해서 거의 정상과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줄기세포 치료만으로 손상된 연골이 재생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줄기세포로 충분히 연골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특히 아기들 탯줄, 제대혈에 줄기세포가 아주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혈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동결 건조시킨 카티스템이라는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병에 약 750만 개의 줄기세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줄기세포가 뼈로 들어가서 수술할 때 처치가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줄기세포가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이알루론산 나트륨과 섞어서 그 혼합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연골이 결손돼 있는 부위에 그 구멍을 내고 뼈 속에다 그 줄기세포 혼합물을 주입을 하게 되면 수술은 끝납니다. 이러면 그 줄기세포가 그 연골의 씨앗처럼 작용하여 나중에는 연골로 자라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주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관절에 어떻게 좀 수술이 진행되는지 저희가 진행 방법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시행되는데요. 고식적인 방법으로는 관절을 열어서 그 절개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관절을 열어서 그 연골이 없는 부위를 노출시키고 그 뼈에 구멍을 촘촘하게 뚫어서 그 부위에 혼합된 줄기세포를 주입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관절경의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관절경, 그러니까 1cm 이하의 작은 구멍만으로도 관절경의 하에서 그 관절이 없는 부위를 확인하고 연골이 없는 부위를 확인하고 그 부위에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주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관절 절개하는 방법보다 관절경만으로 하는 방법이 약 70% 정도로 훨씬 관절경만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이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가 아무래도 그 수술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또 새로운 치료법으로 등장을 했을 것 같은데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는 어떤 특징들을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인공관절 치환술에 비해서 그 인공관절 치환술은 아까 그 새로 된 보형물을 집어넣을 때 정상적인 관절 연골이라든지 아니면 인대, 연골판 등을 다 그 희생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러한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 그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는 손상이 있는 손상된 연골 부위만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명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주로 시행된다고 했는데요. 인공관절은. 근데 이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는 20세 이상 성인인 경우에는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보신 관절경 화면과 같이 관절 결손 면적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 연골을 재생할 수 있고요. 또한 그 관절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정상 연골에 가까운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존하는 치료법 중에는 정상 연골에 가장 가깝도록 치료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환자들이 이제 좀 원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환자들 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뭐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예, 모든 환자분이 다 대상은 아니고요. 네. 방사선 엑스레이상 아주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돼서 거의 맨 끝 단계죠. 사기 관절염으로 진행돼서 그 관절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 모든 부분의 관절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변형이나 이런 게 아주 심한 환자에게서는 적응증이 안 되겠고요. 네. 또한 그 수술로 교정이 어려운 다리가 아주 많이 휘어 있거나 아니면 운동 제한이 심한 환자분에 있어서도 수술의 적응증이 아니겠습니다. 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 환자는 그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의 금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 매거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릎 통증으로 평소에 고민을 하고 계셨거나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도중에 좀 궁금한 점들이 발생하실 때는 지금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며 여러분의 고민 나눠보실 수 있고요. 서울 지역 02-6677-0012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받고 있습니다. 걸려온 전화 연결해서 상담 나눠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68세요. 네, 아버님 지금 무릎이 어떻게 아프세요? 무릎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네. 약간 공길 때 욱신욱신 하듯 그렇거든요. 무릎도 아프시고 지금 손가락 마디마디도 아프시다고요? 예, 무릎은 좀 덜하고 이제 심하게 쓰면 무릎은 더 하고 네.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아버님 저희가 이제 무릎 쪽을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무릎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릎은 병원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초기. 그래서 관절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약을 드셨고 다른 치료는 안 받으셨어요? 다른 치료를 안 받고 일하다 보면 조금 시골에서 일하다 보면 힘들어서 네. 통증 완화제인가?
신경 풀어주는 거 그거 주사를 가끔 맞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통증이 이어지고 있으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나고는 조금 덜하고. 알겠습니다. 아버님 증상 관련해서 좀 원장님과 연결을 해드려 볼 테니까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혹시 그 지금 주로 논농사를 지시나요? 밭농사를 지시나요? 판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무릎 관절염에 특히나 안 좋으신 게 밭농사세요. 예. 그 밭농사가 되게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게 되고 논농사는 최근에는 이제 경운기를 이용한 그 여러 가지 그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좀 무릎에 부담이 덜 가시는데요. 밭농사는 거의 대부분이 환자분들 보시면 쪼그리고 앉아서 다 손으로 일을 하시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 마디마디 오시는 것도 그 일종의 퇴행성 관절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손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런데 이제 손과 무릎에 같이 오시는 전신성 퇴행성 관절이 있거든요. 원발성 관절증이라고.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맞는 그러한 관절의 그 진통 소염제를 일차적으로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 복용만으로도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만약에 지금 치료하신 데서 잘 안 맞으면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약만을 잘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아버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대전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네. 여기에서 초기라고 해가면서 저기서 이제 뭐하면은 쉬고 나서 지금 이제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이제 물이 나면은 더 하고 또 심으면 좀 괜찮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라도 맞고 통증 하나 더 맞으면은 한 3, 4일은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약물을 지금 드시고 계신 게 지금 아버님과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의와 이제 상의를 하셔서 다른 약물로 조금 대체를 해보시면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꼭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치료 계획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릎 통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좀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수술 치료 사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환자가 67세 남성분이에요. 수술 전 상태부터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그 아까 제가 인공관절을 요하는 게 65세 이후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환자분은 65세가 넘었죠. 67세 환자분이신데 왼쪽 무릎이 아파서 오셨어요. 근데 이 환자분은 저희 진료실에 오셨을 때 67세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신체나 이제 정신 연령은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무릎만 아파서 그 최근에 좋아하는 골프 운동도 못 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도 상당히 지장을 준다고 해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가셨던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환자분 연령이나 관절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요한다 이런 진단을 받으시고 인공관절 수술하면 본인이 즐겨하시는 골프 운동을 그만둬야 된다고 이제 진단을 받고서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저희 진료실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무릎의 관절의 안쪽에 관절염이 있으시면서 왼쪽 무릎만 살짝 그 O형 다리로 휘어 있으신 소견을 관찰할 수 있고요. MRI 상에서도 보시면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에 연골이었고 뼈에 멍이 들었을 정도로 관절 연골 소실이 상당히 진행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고 이제 이분의 사례를 들으니까 제 주변에서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사례인 것 같아요. 골프를 그만둘 수 없어서 무릎이 너무 아프지만 치료를 조금 미루고 계신 분들. 근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럼 치료를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그 환자분 가족과 상의를 하고서 그 왼쪽의 무릎에 그 다리 휘어 있는 거를 똑바르게 피는 교정 절골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연골 재생하는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죠. 그래서 보시면 관절경 처음에 시행할 때 보시면 연골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파괴돼서 나오는 이러한 소견을 보였었는데요. 수술 후 1년이 경과했을 때 보시면 이러한 연골이 그 하얗게 연골이 잘 재생돼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릎의 정렬 상태도 올바르게 똑바르게 펴져 있어서 이 환자분 같으신 경우에는 수술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골프 라운딩을 시작하셔서 지금은 일주일에 2회, 3회 정도 라운딩을 즐기시면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6개월 정도만 쉬시고 다시 골프 시작하신 건가요? 6개월 정도는 이제 재활에 전념을 하셨고요.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골프 라운딩도 하시고 예, 어. 뭐 등산도 하시고 다 같이 어. 즐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자분은 6, 7년 전에 산에서 이제 무릎을 다치신 분인데 외상으로 인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예, 그 나이가 48세시고요. 젊으시네요. 여성분이십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48세인데 그 저희 진료실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밤새 우셨다고 그러고 저희 진료실로 와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6, 7년 전에 산에서 넘어져 다치실 때 무릎 관절 연골과 연골판을 찢어졌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MRI상에서 자세히 안 나오지만 전방 십자인대 파열도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상을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6, 7년 사이에 진행되어서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행되어서 지금은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저희 진료실을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의 연령이 아직 50세도 안 된 젊은 연령층에 해당이 돼서 그렇죠. 그 내원하셔서 십자인대 재건술과 함께 휜다리 교정술도 시행하셨고요. 동시에 관절 연골이 없는 부위에 대해서 연골 재생도 동시에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후 결과를 보시면 그 휜다리 교정도 아주 잘 돼 있는 소견, 똑바르게 잘 펴져 있는 소견을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연골이 없었던 부위에 연골이 하얗게 재생이 돼서 정상 연골과 잘 어우러져 있는 소견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뭐 사회생활뿐만 아니고 간단한 운동도 같이 즐기실 정도로 그 많이 회복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릎 관절이 눈에 보이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좀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나중에 이제 더 큰 치료를 좀 요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기 단계인 것 같다, 나 요즘에 무릎 아프다 하시는 분들 치료 미루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걸려온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55년생이에요. 55년생이시고. 64세. 아, 네. 어머니 네. 무릎이 어떻게 안 좋으세요? 이게 한 6, 7년 전에 네. 부터 그렇게 앉으려 그러면은 콕 질러가지고 아프고 그래서 대수롭게 생각을 하고 병원 치료도 안 받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네. 지금 전혀 이렇게 이렇게 운동장 같은 길만 이렇게 걷는데 조금 걸어도 그래도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우리 집이 3층이에요. 네. 밑에 3층인데 계단을 올라가려면 안 잡으면 올라갈 수가 없고 내려올 때는 제가 알아서 옆으로 있잖아요. 네. 앞으로 못 이렇게 내려오시고. 걸어 내려가고 산행 같은 데는 아예 꿈도 꾸지들 못하고. 어머님 지금 병원은 가보셨어요? 그래서 그 약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네. 병원에서 그 무릎에 무슨 연골 주사 같은 거 있죠.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 6개월에 한 번씩 그 꼭꼭 맞고 있고 또 되게 아파서 가면은 또 무슨 주사를 줘요. 그래서 그 주사도 맞고 있고 약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있고 이 집에서 청소할 때도 앉아서 그냥 이렇게 기어 다닐 정도 앉아서 엉덩이로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네. 빨래 같은 거는 아예 앉아서 하지도 못하고. 어머님 지금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나 계단 뭐 오르내리실 때 너무나도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원장님과 연결을 해드려볼게요. 어떻게 좀 치료할 수 있는지 방법 찾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6개월마다 연골 주사를 맞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연골 주사 맞으실 때는 좀 효과를 보시나요? 그거 맞고 나서는 그날 맞고 온 날하고 그 뒤날하고는 제가 이제 움직이질 않고 가만 방 안에서 치료를 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는 조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시기 지나면은 도로 마찬가지예요. 예, 이 연골 주사도 약물이기 때문에요. 모든 네네. 약물 치료는 내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네. 되게 연골 주사 처음 맞으셨던 분들은 효과가 좋아서 뭐 한 네. 1, 2년 동안 통증이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네. 점차적으로 내성이 생기시면서 그 효과를 보는 그 기간이 점차 줄게 되시죠. 그래서 네네. 지금 점차적으로 주사를 맞고 약을 드셔도 계속 통증이 있다면 네.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됐을 때가 그런 증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단도 그렇게 주사를 맞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네.
집 3층의 계단도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드실 정도라면은 네. 더 진행을 막고 그리고 뭐 조기의 치료를 위해서 MRI와 아까 말씀드린 서서 촬영하는 엑스레이와 뭐 MRI까지 다 촬영을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약물 주사를 맞고 계시는 게 내성이 생겼을 뭐 그런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지금 생각보다 상태가 좀 더 악화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선생님 말씀 토대로 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의를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59인데요. 59이시고 어머니 어떻게 네. 안 좋으세요? 무릎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이렇게 구부지를 못해요. 무릎을. 그리고 아예 구부리지는 하도 못하고. 네. 그런데 이제 쪼그리고 앉아있다가서 밥을 먹고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한 번은 다리가 완전히 꺾어졌어요. 그래갖고 펴지지가 않아갖고 네. 좀 고통을 받았거든요. 병원에 가갖고. 그래갖고 이제 MRI도 찍어보고 이제 다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내 생각으로는 수술을 안 했으면 쓰겠는데 수술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느라. 인공관절을 이제 권유를 받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나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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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원에서 지금 연세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하셨어요? 예. 어, 두 다리가 다 다뤄졌다 그러네. 연골이 다 다르셨다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빠른 나이에 인공관절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들어보기로는 식당에서 앉았다 일어나실 때 예. 아마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되게 연골이 없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무릎 뒤쪽에 있는 안쪽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으세요. 예. 제가 MRI를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무조건 관절 연골이 없다고 환자분처럼 이렇게 통증이 그렇게 심한 경우는 또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에 의한 증상은 보통 3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조기에 수술을 받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인공관절은 좀 너무 빠른 감이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연골이 없으시면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줄기세포로요? 예. 연골이 많이 없으시다면 줄기세포로 치료를 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경우는 줄기세포를 치료를 하면서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는 봉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짝 다듬어낸다든지 이런 시술을 동시에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통증이 반드시 그렇게 오래된다고 무조건 인공관절을 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받으시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연골판 파열 시술과 함께 줄기세포를 먼저 조금 시행해 보실 것을 권유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 전문의와 함께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7세인데요. 네, 어머님 지금 무릎이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제가 무릎이 전혀 아프지 않은데요. 네. 어머님 지금 운동을 혹시 좀 심하게 전화기 하고 말고 나서 무릎이- 텔레비전으로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화기로요. 네. 네, 지금 증상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하고 나서 오른쪽 무릎이 부어가지고요. 네. 동네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야 정확하게 안다고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요. 네. 오른쪽 다리가 바깥 단절 부분이 연골이 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를 그날 네. 부은 부분은 주사로 물을 빼고 무슨 주사인지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요. 네. 선생님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연골 재생술. 줄기세포 치료요? 예. 네. 예, 그걸 하시라고
네, 하셨어요. 그리고 2주 간격으로 그 주사를 맞으러 오라고 했는데 네. 그냥 제가 그 주사 맞는 게 별로 안 좋아서 그날만 딱 맞고 병원을 안 갔어요. 그리고 CD는 이제 구워서 제가 가져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이후로 물어본 그날 물을 빼서 그렇지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뭐 걷는데도 불편이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없어요. 그게 지난 4월인가 5월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연골이 반절 완전히 닳아서 퇴행성 3기에 해당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제가 걱정이 돼서 CD를 구워온 거예요. 대학병원에 가서 정확히 알아보고 내가 뭘 해야겠다. 이제 어떤 치료를 근데 받을지 좀 현재까지도 궁금하셨구나. 제가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한 번 받으셨고 물을 이제 빼셨는데 3기에 우선 해당을 한다고 하셨고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운동 자주 하시죠? 네, 등산도 많이 하고 예, 저는 예. 운동을 날마다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주로 바깥 구역에 그 관절에 연골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서 오시는 부위인데요. 근데 그 설명 주신 부분 중에서 연골이 없다고 무조건 재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의 재생 능력은 항상 그 연세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재생 능력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면적이 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큰 면적으로 진행되고 연골이 전층 파열이 되어서 연골이 아예 없으신 분들, 아까 제가 앞서 보였던 그 경우와 같이 뼈가 완전히 노출될 정도로의 관절 연골 손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재생이 안 되고요. 근데 어느 정도 한 30~40%의 연골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그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연골도 어느 정도 재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수술의 가장 중요한 적응증은 통증이세요. 내가 연골이 없다고 무조건 연골을 재생하시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이 활동하거나 운동하는데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 하기 없을 정도로 연골 결손이 나에게 불편을 준다. 그럴 경우에는 연골 재생을 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지만 뭐 일상생활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데도 전혀 통증이 없을 정도의 관절 연골 결손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에는 수술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환자분 듣기로는 그 주기적인 그 경과 관찰이 중요하시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럼 이제 계속 가셔서 상태를 좀 체크만 하시면 될까요? 예. 뭐 우리 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정기적으로 가셔서 혈당이라든지 혈압을 체크하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런 걸 관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관절염이 1단계다, 2단계다 이런 걸 얘기를 들으시고 한 10년 동안 병원을 별로 안 아파서 한 번도 안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뭐 적어도 1~2년에 한 번 정도는 정형외과에 내원하셔서 내 관절 상태를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지금 환자분과 같이 네. MRI상에서 연골 결손이 있으시다는 분들은 조기에 그 6개월이면 6개월 선생님의 권유를 받고 1년이면 1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시고 그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수술이라든지 시술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점들 주의해야 할지 주의점 들어볼게요. 네, 그 아까 상담 주신 분들도 많이 수술 권유를 받으셨다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바로 금방 진행되는 병이 아니세요. 그 적어도 수년 동안에 가서 천천히 관절에 손상이 진행되고 최근에 증상이 나빠졌다 하더라도 그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관절 연골 손상의 결과물에 의해서 그렇게 통증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셔서 너무 급하게 수술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관절경 수술만이라도 최소 2개월 정도 또는 다른 절골술이나 인공관절술 같은 경우에도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까지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재활 요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수술을 결정하시게 되고 수행하게 되면 그 재활 치료를 잘 못 받아서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한 결정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